안녕하세요. 살라가 만들다의 살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네트라헵과 같은 무늬인 네트 무늬로 네트라백을 함께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이 네트라백은 토트백 형태의 가방이고 이 바닥 무늬 또한도 이렇게 네트 무늬로 이루어져 있어요. 몸판, 바닥 무늬 모두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가 같이 몸판에서 올라오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이 네트라백의 장점은 네트 무늬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안쪽에 저는 개인적으로 뜨개 가방이 쳐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단단하게 뜨거나 혹은 네트 무늬로 되어 있는 가방은 이렇게 가방 바닥을 안쪽에다가 넣어줘요. 그러면 바깥에서 봤을 때는 네트 손뜨개 가방이지만 힘있게 이렇게 들었을 때 아랫부분 처짐 없이 잘 사용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가방 바닥도 같이 안쪽으로 활용을 해준다 라는 팁과 함께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늘은 모사용 5호 바늘 이용을 해서 뜰 거고요. 실은 모사용 5호 바늘에 맞는 실 준비해서 같이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처음은 기초 가리는 기초 사슬을 만들어줘야 하겠죠. 가방 바닥을 만들어주고 그 위에 몸통 무늬를 얹어가는 형태로 진행을 해줄 거예요. 가방 바닥 만들기 위해서 꼬리실 길지 않게 남겨서 사슬, 매직링 만들어서 사슬고리 하나 떠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기초 코스를 총 47코 떠주도록 할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45개의 사슬을 떴고 무늬는 짧은뜨기단과 한길긴뜨기단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돼요. 그 중에서 일단 홀수단 시작을 해볼게요. 사슬 기둥 하나 뜨고 짧은뜨기를 뜰 거기 때문에 기둥 사슬 하나 떠주시고 아랫줄에 바늘을 넣는다 생각을 해주면 바늘 위에 코상과 윗가닥이 함께 올라오게 돼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총 짧은뜨기 47코를 떠주시면 돼요. 이때 혹시라도 첫 코 뜨는 자리 조금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이렇게 단수링을 걸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세 코로 이루어지는 무늬이기 때문에 무늬상으로 한길긴뜨기로 딱 떨어질 거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아랫줄에만 바늘을 걸어주는 이유가 이 상태로 아랫단을 뜨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 바늘을 넣더라도 관계는 없지만 가방 바닥을 네모나게 만들어준 다음에 네모 전체를 둘러서 이제 가방 몸통이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단의 반대쪽에서 코를 떴을 때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뿅뿅뿅뿅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깔끔하게 떠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아랫줄에 꼭 넣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코산에 뜨는 방법도 있지만 코산에 뜨게 되면 반대쪽에서 코를 뜰 때 V자 사슬 전체가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가닥 남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반대쪽 뜨실 때 어려워요. 그래서 코를 넣는 게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짧은뜨기를 뜰 때는 꼭 바늘을 아랫줄에 넣어서 윗줄에 코상과 밑가닥이 함께 올라오게끔 해서 마지막 코까지 총 47개의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1단의 가방 바닥을 모두 떠줬어요. 자, 이제 반복하는 짝수단, 무늬단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은 한길긴뜨기 하나와 같은 사슬 3코 뜨고 편물 돌려준 다음에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더 떠주세요. 그러면 기둥사슬 포함을 해서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한 번, 두 번 떠줬죠. 그런 다음 사슬코 하나 뜨고 한 코 건너고 다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 뜨고 사슬코 하나 뜨고 한 코 건너고 이렇게 세 코 반복으로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사슬 하나 떴으니까 한 코 건너는 걸 마지막 코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반복하고 나면 마지막 코 두 단이 남을 거예요. 그럼 쭉 떠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코 건너는 것까지 뜨고 나면 이제 마지막 코는 두 코가 남을 거예요. 두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마지막 코까지 두 개로 이렇게 반복하는 패턴이 끝이 나죠. 자, 이렇게 가방 바닥이 되는 1단, 2단을 함께 떠봤어요. 사슬 하나를 뜨고 이렇게 편물이 반대쪽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얘는 어느 쪽 방향으로 돌던 관계는 없지만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돌려주셔야 돼요. 어떨 땐 이렇게 뜨고 어떨 땐 저렇게 뜨면 나중에 가방 바닥을 모두 뜨고 나서 몸통 코를 줄 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짧은뜨기 단을 떠야 하는데 한길긴뜨기 위에는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되고요. 사슬 코 건너갔던 자리도 코 머리에 뜨는 게 아니라 사슬 고랑에 그냥 풍덩하고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홀수단을 모두 다 뜬 다음에 이제 짝수단 다시 반복을 해서 홀짝수단 반복을 해서 바닥을 떠줄 거예요. 바닥을 반복하는 패턴은 홀짝수단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총 12단이 되도록 홀수단, 짝수단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다가 마지막 13단 짧은뜨기로 마무리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시작을 했을 때 짧은뜨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반대쪽 몸통을 진행을 할 때도 짧은뜨기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반복하는 패턴 6번 반복을 하고 13단 짧은뜨기 47코 모두 다 떠준 다음에 몸통 무늬에서 또다시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13단의 무늬 패턴을 모두 뜨고 왔어요. 무늬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런 다음 마지막 단 짧은뜨기 진행을 해줬어요. 자, 이제 이 방향 그대로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몸통을 진행을 해줄 거예요. 이제 몸통 무늬는 짧은뜨기를 떴으니까 한길긴뜨기 무늬단을 시작을 해주는 거죠. 짝수단 뜰 거예요. 자, 여기에서 무늬 잘 보셔야 해요. 한길긴뜨기 하나와 같은 사슬 3코 떠주고 그런 다음 한길긴뜨기 코 머리 보이시죠? 지금은 짧은뜨기 코 머리예요. 아랫단에 한길긴뜨기 코 머리에 그대로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그럼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한 번, 두 번이 뜬 거죠. 그런 다음 사슬 하나를 떠서 한길긴뜨기 기둥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 다시 짧은뜨기 코 머리,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코 머리,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코수가 맞아지는 거죠. 그런 다음 사슬 하나로 기둥 건너가고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 뜨고 사슬 하나. 다시 짧은뜨기 코 머리 보시면 이렇게 코 머리가 있어요. 다음 코가 진행이 됐던 코 머리 한길긴뜨기 위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그런 다음 사슬 하나로 건너가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바닥 무늬와 몸통 무늬가 올라올 때도 이질감 없이 아주 깔끔하게 진행이 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하는 한쪽 면 세로단이 끝날 때까지 반복해 주도록 할게요.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 그런 다음 사슬 하나, 여기에서도 한길긴뜨기 하나, 짧은뜨기 단에 떴죠. 그런 다음 코 머리 반대쪽 기초 사슬에 한길긴뜨기 하나 더 떠주면 여기도 자연스럽게 한길긴뜨기 두 개가 떠진 거예요. 이제 그런 다음 모서리를 돌아가야 되겠죠. 똑같이 사슬을 떠주신 다음에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더. 자, 모서리 때는 늘림코가 진행이 된다라는 느낌처럼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두 개 떠줬는데 사이에는 무늬에 따라서 사슬 하나가 진행이 됐어요. 그런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반대쪽 무늬도 시작했을 때 무늬랑 똑같아져요. 사슬 하나 뜨고 한 코 건너가고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이때 꼬리실 같이 안고 뜰게요.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한길긴뜨기가 있던 자리에는 똑같이 한길긴뜨기가 마주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 사슬 하나.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어려운 건 없어요. 여기면 어렵지 않죠? 한길긴뜨기 그리고 짧은뜨기 코 머리에는 한길긴뜨기를 떠주고 기둥에는 한 코 건너가고 그리고 모서리에 왔을 때는
같은 자리에 V자로 늘림을 해주듯이 무늬를 떠준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여기 아래쪽 면 반대쪽 모서리가 올 때까지 뜨고 반대쪽 모서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저랑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에도 시작코까지 동일하게 마주 보듯이 무늬를 넣어준 다음에 사슬 하나까지 세트로 떴죠. 그런 다음 편물을 돌려준 다음에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시작코부터 떠준다라는 느낌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같은 자리에 떠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요. 자, 가로 쪽 그리고 세로면을 각각 별개로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세로면 시작을 할 때 당연히 첫 코부터 시작을 해야 하니까 첫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 코머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떠준 다음에 한길긴뜨기 2개 떠졌으니까 사슬 하나 뜨고 다시 이제 여기 한길긴뜨기 코머리, 다시 짧은뜨기 코머리, 사슬 하나, 이렇게 별개로 생각을 해서 떠주시면 훨씬 더 진행하기가 쉬워져요. 사슬 하나, 다시 한길긴뜨기 코머리, 짧은뜨기 코머리, 한길긴뜨기 2개, 그리고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2개 뜨고 사슬 하나,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2개 뜨고 사슬 하나, 마지막이죠. 한길긴뜨기 코머리, 짧은뜨기 첫 코 코머리 뜨고 사슬 하나 뜨고 나서 이제 마지막 가로 쪽이 왔어요. 그러면 또다시 첫 코부터 시작을 해주는 거죠. 첫 코 당연히 짧은뜨기 코머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하나. 그래서 내가 제대로 코를 뜨고 있나 확인을 해주실 때는 이 가로 쪽 면에서는 바닥을 떴던 면과 대칭이 되도록 올라오고 있는지, 한길긴뜨기를 떴던 위치에 그대로 올라오고 있는지를 봐주시면 되고요. 옆면을 뜰 때는 사슬 기둥 넘어갔던 위치에 이렇게 사슬로 여유 공간이 있는지 보시면서 떠주시면 헷갈리지 않게 잘 뜨실 수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 코까지 동일하게 패턴 반복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한길긴뜨기 2개로 끝이 나고요. 사슬 하나 뜨고 사슬 3번째 코에 빼뜨기 해서 이제 몸통 무늬단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무늬가 만들어졌고요. 바닥을 전체 테두리를 한번 뜬 거랑 동일하죠. 그래서 실제 바닥 사이즈는 이렇게 요 몸통 무늬 한 단을 해준 크기와 동일하게 가방 바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평단이 진행하면서 점차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길긴뜨기랑 끝이 났으니까 몸통에 짝수단 시작을 해볼게요. 사슬 하나 뜨고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똑같이 고랑에는 사슬 고랑에 풍덩하고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짧은뜨기 뜨고 사슬고랑에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한길긴뜨기 단 뜨고 나면 짧은뜨기 단으로 마무리 해주고 다시 한길긴뜨기 단 뜨고 다시 짧은뜨기 단으로 마무리 해주고를 계속해서 반복 진행해 주시는 거죠. 그럼 저는 마지막 코가 될 때까지 짧은뜨기 평단 모두 뜨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 단을 모두 뜨고 나면 첫 코에 빼뜨기 해서 이제 짧은뜨기 단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이제 무늬는 모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방 바닥 올려봤기 때문에 몸통은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역시나 사슬 3코 뜨고 다음 코 이동해서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 사슬 하나, 다시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한 번, 2번 뜨고 사슬 하나. 자, 이렇게 무늬를 한길긴뜨기단, 짧은뜨기단 번갈아 가면서 계속 원하는 높이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가방이 높아지겠죠. 자, 이때 혹시라도 저와 샘플을 동일한 사이즈로 만들 거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첫 번째 바닥, 몸통 첫 단, 늘림을 했던 몸통 첫 단을 일단 단수링을 걸어주세요. 이 단으로부터
무늬를 동일하게 이렇게 한 번, 두 번, 두 단을 세트로 셌어요. 이렇게 한 번, 두 번을 세서 총 14단이 되도록 반복. 그러면 총 28단을 뜨는 게 되겠죠. 총 무늬로 14개가 될 때까지 모두 떠주신 다음에 여기 윗부분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반복하는 패턴을 모두 다 뜨고 왔고요. 이제 손잡이단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손잡이단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단수링 4개 준비해서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기준은 자, 절반이 되도록 반을 접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바닥에서도 절반을 한번 접어보시고요. 그런 다음 가방 바닥, 우리가 네모나게 떴죠. 가방 바닥을 세워서 정면으로 모양이 틀어지지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틀어지지 않는다라는 기준 하에서 그러면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가 서로 만나도록 이렇게 사슬 하나를 중간으로 두고 마주 볼 거예요. 마주 보는 무늬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지나서 바로 한길긴뜨기 코에 단수링.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해요. 여기 사슬 하나 기준으로 해서 사슬 하나 기준으로 서로 마주 보죠. 이렇게 서로 마주 보도록 무늬를 맞춰 주셔야 돼요. 마주 보도록 맞춰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지나서 첫 번째 한길긴뜨기에 단수링 걸고 반대쪽도 뒤집어서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내가 잘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또한 저랑 같은 코스로 시작했다 하시는 분들의 팁이에요. 시작 지점으로부터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먼저 단수링을 걸어주세요. 자, 그러면 흰 색깔의 단수링이 이미 걸려 있죠. 그런 다음에 시작 지점 무늬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사슬로 한 세트를 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지나서 바로 한길긴뜨기에 단수링을 걸어주면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위치가 돼요. 그러면 왼쪽에 두 개는 다 마련을 했죠. 자, 그런 다음 분홍색 단수링을 기준으로 해서 사슬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지나서 한길긴뜨기 왼쪽 거에 단수링. 그리고 다시 반대쪽 대칭 맞춰서 여기가 이미 맞춰져 있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맞춰서 주황색깔 단수링까지 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수링 작업을 하고 손잡이단을 진행을 해줄 거고요. 자, 손잡이단은 이제 무늬는 모두 다 끝이 났어요. 짧은뜨기로 손잡이단을 진행을 해줄 거예요. 얼만큼 손잡이가 원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굵은 손잡이를 원하시면 계속 그만큼 짧은뜨기를 쌓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때 여기 부분 울지 않도록 몸판코와 손잡이코는 줄임단을 진행을 하면서 시작을 해줄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자, 손잡이를 만드는 손잡이 1단이에요. 이제부터 계속 짧은뜨기 뜰 거기 때문에 사슬 기둥 하나 뜨고 한 코에 하나씩 반대쪽 단수링이 올 때까지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단수링 코까지 짧은뜨기를 떠줬어요. 이제 그런 다음 반대쪽 단수링이 갈 때까지 손잡이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 손잡이 길이도 역시나 자유롭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 어깨에 매는 가방을 원하시면 그만큼 길게 사슬을 뜨시면 되고요. 손에만 들고 다니실 거면 그만큼 짧게 혹은 손목에 거실 거면 또 그만큼 길게 원하시는 길이로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샘플을 사슬 80코로 진행을 했어요. 사슬 길이 일정하게 80코 떠볼게요. 저는 이번에는 조금 짧게 뜨려고 10코를 줄여서 70코로 만들었어요. 사슬을 뜨고 나서 일단 사슬이 꼬이지 않도록 꼬이면 마지막 코 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슬 V자 머리 따은 무늬가 잘 보이도록 두고 실 엉키지 않도록 그대로 단수링 걸린 곳부터 다시 짧은뜨기를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손잡이가 만들어졌고요. 이 손잡이 길이는 가방 바닥을 무언가 예를 들어 좀 넓적한 지갑을 장지갑이나 반지갑 쓰신다라고 하면 지갑이나 아니면 실 종류를 넣어보세요. 바닥 쪽에. 그래서 이렇게 들어봤을 때 가방 처짐이 있고 감안을 해서 길이가 어떤지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에서 좀 길면 줄여주시면 돼요.
혹은 반대로 짧으면 더 길게 떠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 다시 반대쪽 단수링 위치가 올 때까지 또 똑같이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주는 거죠. 그런 다음 반대쪽 단수링에 와서는 방금 만들었던 사슬 길이, 사슬 코수, 길이로 뜨면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장력에 따라 계속 동일하게 뜰 수는 없기 때문에 한두 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번거롭더라도 코수를 몇 코 떴는지 확인을 해서 반대쪽에서도 똑같이 넘어오면 주황색 단수링부터 저는 사슬 70코 뜨고 흰색 단수링에 짧은뜨기 해주고 나머지 코 뜨고 첫 코에 빼뜨기를 하면 손잡이를 만들 수 있는 손잡이 기초단이 모두 다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까지 뜨고 여기 손잡이 단 들어갈 때 어느 단에서 줄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코를 떠줘야 하는지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반대쪽까지 모두 다 뜨고 왔어요. 그런 다음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빼뜨기 해서 단을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반복하는 손잡이 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한 단만 같이 꼼꼼하게 따라 하시면 그 다음 단부터는 쉽게 뜨실 수 있어요. 자, 사슬 기둥 뜨고 첫 코부터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단수링을 걸었던 그 마지막 짧은뜨기 코를 제외하고 짧은뜨기를 떠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코에 한 코에 하나씩을 뜨게 되면 손잡이 부분이 매끄럽게 올라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손잡이 부분에서 손잡이 사슬코와 몸통코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줄임코를 진행을 해줄 거고요. 짧은뜨기 단, 이렇게 마무리 단을 뭐 예를 들어 2단 정도만 뜨고 끝을 낸다 라고 하시면 굳이 줄임단을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손잡이 단, 실이 그만큼 조금 얇은 편에 속하는 실이기 때문에 짧은뜨기 단으로 저는 최소 4단에서 5단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이까지 올릴 거면 줄임단을 진행을 해주셔야지만 가방 손잡이가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짧은뜨기 코, 여기 단수링 걸려있는 짧은뜨기 코에 왔죠. 그러면 여기 짧은뜨기 코와 손잡이의 사슬코 2개를 모아 떠서 줄임코로 진행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슬코를 뜰 때는 우리가 이렇게 머리따 V자 모양이 보이죠? 이때 아랫줄에만 바늘을 걸 수 있게 바늘을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주는 이유는 반대쪽 빼뜨기 할 때 조금 더 쉽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는 거고요. 마지막 단 마무리도 여기 안쪽까지 모두 다 빼뜨기를 해준 상태예요. 그래야지만 안쪽, 바깥쪽 모두 빼뜨기가 돼 있는 상태로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줄임코 진행을 할게요. 자, 줄임코 진행을 할 때 단수링 빼서 옮겨줄 거예요. 줄임코에. 자, 첫 번째 몸통의 짧은뜨기 코에 실 가져오고 그 다음 사슬코의 아랫줄에 바늘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그대로 실 가져오고 2가닥을 한꺼번에 떠서 짧은뜨기 2코 줄임코 떠줬고요. 이제 그런 다음 단수링을 빼서 줄임코에다 걸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 마지막 사슬 한 코를 제외하고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이제 아랫줄에만 걸어서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단수링을 여기다 건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자, 여기다 건 이유는 나중에 단수링 코와 다시 손잡이 코를 줄여줄 거예요. 단을 계속 진행할수록 단수링 걸려있는 코는 계속 줄인 코로 진행을 해줄 거고요. 줄이는 위치는 단수링과 손잡이 코를 2코 모아뜨기로 줄여줄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70코 중에서 한 코 줄임코로 사용을 했고 마지막 코도 줄임코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한길긴뜨기를 죄송해요. 짧은뜨기를 총 68개를 모두 다 뜨고 반대쪽 줄임을 할 때 잠깐 또 같이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마지막 한 코에 사슬코를 남겨뒀어요. 여기 이렇게 V자 사슬코. 사슬코가 지금 많이 미워졌죠? 예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여기가 아래쪽 라인이죠. 라인 찾아서 코바늘로 찾기 어려우시면 돗바늘로 넣어주시면 돼요. 제가 방금 넣었던 것처럼 공간을 주시고 실 끌고 와서 미완성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 코에 다시 두 코 모아뜨기. 그럼 이렇게 두 코가 모아떠졌고요. 그런 다음 단수링은 다시 모아뜨기 코로 옮겨줄 거예요. 이렇게 옮겨줘야지만 내가 줄임을 어디에서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혹시나 헷갈리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손잡이 1단을 지금 떴죠. 자, 끝까지 마무리하고 나서 손잡이 2단을 뜰 때 줄임코 다시 한 번 더 저랑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1단을 모두 뜨고 2단 뜰 때 같이 떠볼게요. 한 바퀴를 진행을 해서 1단을 모두 떠줬어요. 짧은뜨기 첫 코에 빼뜨기 해서 단을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빼뜨기 해서 단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손잡이 2단 다시 떠볼게요. 사슬 기둥 하나 뜨고 다시 첫 코부터 단수링 전까지 한 코에 하나씩 그냥 떠주시면 돼요. 자, 시작할 때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단수링 전 코까지 뜨면 되고요. 반대쪽 손잡이 사슬끈을 내려와서는 단수링 걸려있는 전 코는 뜨시면 안 돼요. 왜냐면 또 손잡이 코와 모아 떠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점 꼭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 단수링 코를 어느 코와 줄여줄지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말씀드렸죠? 단수링 코는 손잡이 사슬 코와 줄여줄 거예요. 그러면 이 몸통의 코수는 계속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한 코에 하나씩 코수 변화 없도록 단수링 직전까지 모두 떠줬어요. 단수링 코에 오면 단수링 코에서 실 빼고 실 걸어놓고 단수링 빼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그 다음 코, 손잡이에 있는 짧은뜨기 코 다시 두 코 줄임 해주고 다시 단수링 걸어주시면 돼요. 줄임 코에. 그런 다음 다시 손잡이를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또 동일하게 떠주시면 되고요. 반대쪽 끝이 날 때는 단수링 걸려있는 직전 한 코를 남겨두고 여기까지 짧은뜨기 뜬 다음에 단수링과 손잡이 코를 다시 모아 떠주는 거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손잡이 끈의 넓이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이 될 때까지 떠주시면 되는데, 저는 최소 4단 이상 떠야지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이 샘플을 일단 5단을 기준으로 해서 떠준 단이에요. 그래서 4단에서 5단 정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두께로 해서 모두 다 뜨고 이제 마무리할 때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고 위에 짧은뜨기 쌓아나가는 걸 하나, 둘, 셋, 4단 정도를 떠주니까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자, 일단 단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가방에는 가급적이면 굵은 실로 뜨는 게 아닌 이상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로 단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 빼뜨기가 싫다라고 하면 되돌아 짧은뜨기라도 떠서 좀 마무리된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 단이 더 깔끔하게 떠주셔야지만, 자 보세요. 여기는 빼뜨기에서 늘어나는 정도 보이시죠? 그리고 반대쪽 늘어나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가방을 그래도 한 계절 오래 예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빼뜨기를 진행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손잡이가 있는 가방이다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단만 빼뜨기 해서 예쁘지 않겠죠? 그래서 마지막 단을 전체 빼뜨기를 하고 나서 손잡이가 있는 안쪽 단도 역시나 동일하게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때 오므라들지 않도록 실을 충분히 지금 현재 바늘 높이까지 끌어올려서 그대로 바늘 통과 시켜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 해줬고요. 이제 돗바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실 남겨두고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꼬리실 돗바늘에 연결해서 가짜 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돗바늘 연결해서 여기 첫 번째, 여기는 단 마무리하는 빼뜨기 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그대로 바늘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바늘은 다시 나왔던 위치대로 그대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마지막 빼뜨기 라인도 V자 라인으로 덮이면서 어디가 시작콘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게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죠. 그런 다음 꼬리실은 가급적이면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 라인으로 옮겨서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옮기고 아래쪽에서 이동이 됐으면 이제 기둥으로 이렇게 매듭 없이 조금 길게 꼬리실 있는 만큼 좀 길게 바늘을 숨겨주시면 자연스럽게 숨겨지게 되죠. 그런 다음 살짝 당겨주면서 꼬리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윗부분 마무리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아래쪽에 빼뜨기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도 동일해요. 자, 첫 코는 시작하는 위치는 여러분 어디에서나 진행을 하셔도 돼요. 저는 왼쪽 여기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사슬기둥 하나 뜨고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뜨지 않고 그 다음 코부터 짧은뜨기 뜰 거예요. 이때 뒤쪽에 꼬리실 있죠? 꼬리실 같이 숨겨가면서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 뜨고 나면 여기 몸통 코에 연결됐던 짧은뜨기 코가 있어요. 여기 코에도 역시나 자, 이제 안쪽 라인에 빼뜨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꼬리실은 나중에 한꺼번에 돗바늘 연결해서 반대쪽으로 숨겨줄 거고요. 이제 빼뜨기를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꼬리실을 남겨둔 상태로 그대로 그냥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꼬리실 여기 보시면 실이 빠져나올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이렇게. 그럼 반대쪽 라인 우리가 아래줄 한 줄에 남겨놓고 떠줬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한 줄만 남겨져 있어서 빼뜨기 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코산에 뜨거나 윗가닥에 떴을 때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게 뜰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마무리가 됐죠. 그런 다음 똑같이 되돌아와서 마무리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빼뜨기 했던 거, 자, 지금 꼬리실을 너무 짧게 남겨두긴 했는데 진행하는 반대쪽, 지금 코 방향이, 실 방향이 아래쪽으로 되어 있죠. 그럴 때는 반대쪽으로 좀 숨겨주는 게 조금 더 편해요. 바늘을 넣어두고 꼬리실이 짧을 때는 바늘을 먼저 넣어두고 바늘 여기 실을 나중에 바늘에 넣어주시면 이렇게 짧은 꼬리실도 돗바늘로 숨길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안쪽으로 잘 숨겨졌죠. 이렇게 반대쪽 꼬리실. 그래서 여기 위치가 올 때까지 되돌아와서 똑같이 방금 코 마무리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돗바늘로 코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끝까지 예쁘게 마무리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모두 다 뜨고 나서 이 한쪽 면에 핸드메이드 라벨을 달아서 조금 더 멋스럽게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